자, 이제 겸업을 전 시간에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업무 지역 범위가 그 14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 겸업 범위에 대해서 차이를 봤었고, 이번에 이제 업무 활동 지역 범위라고 그래요. 지역 범위. 여기는 그 1번을 보세요. 이 법상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기 다 써놨는데,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특수법인, 분사무소는 다 전국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볼 게 없고, 넘겨보면 이제 부칙 6조 2항의장, 그자가 이제 중개인이란 말이죠. 중개인. 그래서 여러분 중개인만 우리 법에서 업무 지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1번을 보세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 거기다 줄치하여 사무소 소재하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래서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 중개인이 사무소를 어디다 두었냐, 그 지역만 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국, 강남에 사무소를 오픈했다 하더라도 제주도, 강원도 다 할 수 있는데 중개인만 제한을 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인이 강남에 사무소를 뒀다면 서울특별시에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뭐 연수구에 사무소를 뒀다 그럼 인천광역시만 해야 되고, 하남시에 뒀다 그러면 경기도만 해야 돼. 예? 특광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시군구요, 특광도요? 특광도, 기초단체가 아니라 특광도. 그럼 만약에 강남에 있는 중개인, 아까 전 시간에 했네. 중개인도 사무소를 전국 어디든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강남에 있다가 연수로 사무소를 이전해버렸어. 그럼 업무지역이 이제 인천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서울은 못하고, 또 만약에 연수에 있다가 하남시나 구리시, 뭐 김포로 옮겨버렸어. 그러면 어디가 돼요? 경기도. 이렇게 사무소에 따라서 이전할 업무지역이 달라진다. 그거 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하나 알면 돼요. 나머지는 또 뒤에 내용을 알아야 더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쭉 내려오면 그 3번, 양가로 3번 위반시 제재가 나오지. 만약에 중개인이 이 업무지역을 위반해서 중개업에다 걸렸다 그럼 제재가 뭐예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그냥 줄만 쳐놔요. 이자는 이 제재가 규정되어 있어. 그거 얘는 아직 없어요. 자, 이제 큰 3번. 이제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 범위예요.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은 2주차 때 다 했었는데 3조. 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 6가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종별에 따라서 이 중개 대상물에 취급하는 범위가 다르냐 같냐의 문제예요. 그럼 거기 써져 있듯이, 자, 책을 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별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이 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기다 줄치면 돼. 모든 개공은 차등 없이 그랬네. 이 법상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지. 그래서 중개인도 토지를 법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2만 평이든 3만 평이든 50억짜리 건물이든 500억이든 5천억짜리 건물이든 능력이 있다면 중개인이나 법인이나 차등 없이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2번에 그럼 다른 법률 규정 이렇게 나오면 항상 특수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줄 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지역농협 협동조합은 모든 토지를 할 수 있어? 농지만 할 수 있어? 농지라고 세 번째 줄에 또 나오네. 이걸로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 중개업자들하고 취급 범위가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농협은 농지만 해야지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건물 이런 건 일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당연히 한정돼 버려. 자기 분야로. 그건 지난주에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자, 종별 여기 봐요. 아까 종별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종별인데 이자들이 전 시간에 봤던 겸업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었죠?
아까 법인은 6가지만 했잖아. 업무 지역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없어요? 중개인은 특광도로 제한되잖아. 나머지는 전국인데. 중개 대상물 취급 범위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여기는 없지. 이런 것도 물어. 3가지. 그래서 겸업, 업무지역, 중개대상물 취급 범위 3가지를 딱 나눠서 봐야 돼. 자, 이거 얘는 없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와 이제 고용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오픈을 했어. 강남에다 오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용인, 직원을 두어서 이제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고용인에는 항상 종류가 몇 가지라고? 2가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 자격증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 하는 사람도 많죠. 직원을 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고용 여부는 중개업자의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고용하든 안 하든 재량인데.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보는데 지금 기초에서 거기 박스에 조문을 보세요. 15조. 자, 개공은 그랬네. 소공 또는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등록관청에 신고 동골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용인을 고용하든 말든 재량인데 만약에 고용을 했다면 신고를 해라라고 조문에 되어 있고, 이 항도 중요한 조문인데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동골뱅이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동골뱅이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다. 본다는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민법 총칙에서 하지. 본다냐 추정한다냐 하지. 그 다음에 규칙 8조 거기에 1번을 봐요. 1항이라고 그래요. 개공은 소공 또는 보조원을 고용 동골뱅이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동골뱅이 전까지 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하라고? 업무 개시 전이라니까. 그런 건 이제 시험에 자주 물어요.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3항을 봐요. 개공은 소공 또는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동골뱅이 종료된 때는 그 밑에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제 10일이라는 날짜를 하나 기억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종료는 10일 이내에 해야 해. 이제 조문을 봤어요. 그럼 이 조문을 풀어놓은 게 이제 기본서지. 그럼 또 이제 반복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학을 공부 잘하려면 조문을 잘 봐야 돼. 여러분 공법도 사실은 다 조문이잖아. 조문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걸 풀어놓은 게 기본서라고. 그럼 조문 보고 이해가 되면 그 부분은 책 안 읽어도 되거든. 조문을 쉽게 풀어놓은 게 책이라고 기본서. 그걸 법서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자주 봐야 되는데 공법이든 공시법이든 세법이든 다 조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문을 자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조문을 안 본다고. 조문을 봐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문을 책에는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론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 그 상단에 2번 고용 관련 사항 거기를 봐야 그 색깔로 된 거. 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녹색? 녹색이라고 하나요? 그럼 앞으로 이제 녹색이라고 합니다. 녹색 성장. 자, 그 녹색을 봐봐요. 2번이. 녹색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세요. 그 2번에 1번. 2번에 1번을 보세요. 개공의 고용은 의무상이 아니다. 아까 임의적이라 했지. 고용할 경우 인원 제한도 없다. 인원 제한 없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무제한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 무제한 고용할 수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고용할 수 있다니까. 이게. 근데 소는 주의하여. 미성년자는 안 되지. 그러면 거기 봐봐요. 2번 현행법상 고용인. 지난주에 했네. 결격사유 나왔. 결격.
여러분 결격하면 기억나는 게 누구예요? 미성년자. 또 에? 파산자인 지난주에 11가지 했잖아.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고용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 그렇지? 결격자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쪽 여기서 바로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무제한 고용하는 건 자유인데 다만 결격자는 고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써진 거예요. 지난주 거 내용.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요. 2번에 1번. 아까 봤던 조문 복습이요. 개공이 소공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 나와 있죠?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네. 그건 가장 기초적인 개념. 여러분이 내년에 오픈해서 직원 채용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걸렸어. 그럼 맨 밑에 봐봐. 3번.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지? 줄만 쳐놔요. 제재는 나중에 한꺼번에 외워도 되는데 아무튼 이 신고 안 하면 제재 받아요. 자, 넘겨보면 3번에 교육이수. 이건 다다음 주에 나오는 거니까 필요 없고 3번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범위 녹색. 거기 읽어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오는데 이건 첫날 용어의정에서 봤던 것이요. 다시 읽어보면 소공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 수행이란 말이 있었잖아. 용어의정에서. 그 대표적인 게 거기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걸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그래요. 본질적인 업무. 소공을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확인설명이 뭐고 확인설명서가 뭐고 이건 나와 이제 하나씩. 그러면 보조원은 이 업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겠지. 용어의정에서 이미 다 한 거라니까. 첫날. 그럼 맨 밑에 2번을 봐봐. 중개 보조원 나오잖아. 보조원은 맨 밑에라는 것은 가장 밑에지. 턱을 딱 붙여야 보이지. 그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오른쪽 페이지 할 수 없고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이런 단순 보조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 복습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나와. 이런 내용은. 그래서 1, 2월 달에 한번 빨리 한 바퀴가 돌아야 여러분 3월부터 좀 재밌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보면 이 박스가 뭐냐? 환상의 표라고 그래요. 환상. 그러니까 소공과 보조원의 우리 법 전 내용을 여기다 압축 정리해놨어. 이걸 이해하면 소공하고 보조원은 완전 마스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몰라요. 여러분 별표를 해놨다가 2순환 돌고 3순환 돌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합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껴두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이제 2번. 개공의 고용인 고용에 따른 책임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자들이 손님, 의뢰인을 상대로 중개 업무를 하다가 뭐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손님에게 큰 손해를 입혀버렸어. 그랬을 때 이 사장님은 책임관계로부터 자유롭냐 아니면 구속되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는데 일단 넘겨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민법적인 내용들이 가미되어 있어서 민법도 한번 끝나고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3월부터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 2월 달에는 막 조급할 필요가 없어. 전혀. 조급한다고 돼간대. 다른 과목 같이 진도가 같이 쫙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목 저 과목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특히 우리 과목은 중개업자니까 5과목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책에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듯 하지만 실제는 5월 과목 가장 쉬운 게 또 우리 과목이야.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156페이지에 중간에 양가로 2번 나오죠. 개공의 행위로 간주라고 목차가 돼 있잖아. 그 조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1번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아까 동글뱅이 친 기억이 있지. 업무상 행위요 모든 행위요. 업무상 줄을 쳐야 되고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여 추정한다요. 본다여. 그 조문이
매우 중요한 조문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직원들이 업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여러분 중개 업무 하다 보면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도 하겠지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도 할 수밖에 없지. 일하다 보면. 그럼 생각해봐.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를 했으면 직원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정당한 행위를 했으면 이익을 누가 받아? 중개업자가 결국은 수수료 받잖아. 얘들 일 잘하면. 그러지? 그럼 여러분 만약에 수수료를 안 줘 손님이. 그럼 소송을 할 때 소공 이름으로 해야 될까? 중개업자 이름으로 해야 할까? 중개업자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은 중개업자가 받고 또 반대로 이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이 손해도 중개업자가 감수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그럼 맨날 이익만 봐도 중개업자는 손해보면 나는 모른다고 하고 직원이 한 거라고.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위험 분배 사상이라 해서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위험도 따른다고 돼 있어.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업무상 적법한 행위든 위법한 행위든 중개업자 네가 직접 한 걸로 본다. 그 말은 아예 간주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추정한다 하면 틀린다고 그러지. 그 민법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 소송이 걸리면 입증의 문제예요. 입증.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추정한다 하면 중개업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반증을 해야 돼. 그런 것은 어려운 얘기니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다,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자가 직원이 불법하면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본다가.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그 책임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 민사 책임이라고 돼 있죠? 민사. 넘겨보면 행정. 외워야요. 세 번째가 뭐야? 형사. 그래서 이런 법학에서는 이게 책임관계가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A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B를 사고를 쳤어요. B에게.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봐봐요. 그럼 이 운전자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일단 민사책임 져야 안 져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손해배상. 아마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배상 계산할 때 보면 뭐 호프만식이다 라이프 인치식이다 있어요. 이자가 평생 벌 수 있었던 경제적 소득에다가 이런 걸 다 물어줘야 되거든. 그럼 계산하지. 한 80 먹은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와 뭐 5살 6살 먹은 애가 사망했을 때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누가 더 커요? 어린애가 엄청 크지. 몇 억씩 되지. 그러지? 80 먹은 노인은 별로 안 나와. 병원비 빼면. 왜냐면 소득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고 같은 거 나면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그 사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의 가치가 틀리다니까 물건값이 다 사람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10억씩 번 사람이네. 세금 계산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지 이 금액이. 근데 집에서 노는 사람이네. 그러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요. 그런 거 들어봤죠? 그렇게 한다고 사람 가치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 돈 계산을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민사책임. 아시겠어요? 민사. 돈은 민사. 그러니까 민법은 다 민사책임이에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더니 만치로 나오네. 만치. 그럼 어떻게 해버려? 면허? 취소하잖아. 취소. 이런 면허 취소. 경찰청장이. 이런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감독권자가 제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으니 구속시키지 일단. 구속돼 안 돼?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형사잖아.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고 이제 서로 뭐 탄원서도 막 냈고 하면은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 집행유예도 형벌이잖아. 지난주에 설명했지? 그러니까 봐봐요.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을 그대로 지자. 그럼 우리도 지금 뭐예요? 민사, 행정, 형사 같잖아.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고. 이걸 이제 기억 못하면 다음 주에 책에서 계속 써져 이제. 그럼 또 모르고 이제 지나가. 아까 종별이 세 개인지를 모르듯이 있어.
지금 3년째. 그러면 이 세 개가 또 모르면 또 계속 몰라지게 된다고. 가장 기초요. 예? 돈은 무슨 책임이라고? 민사. 아까 면허 취소는 뭐야? 그러면 우리도 등록 취소 들어봤지? 취소 똑같잖아. 업무 정지 이런 거. 면허 정지. 이게 행정처분이라 하지. 그러면 우리 형벌은 종류가 뭐가 있었죠? 지난주 계속 했었는데. 우리는 3-2와 1-1이 있었죠. 지금 이걸 여러분 기초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1번부터 봐봐. 민사책임이라고 돼 있네. 이건 민사책임. 1번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무과실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업무상 행위는 또 나오네.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고용인이 개공에게는 잘못이 없어도 개공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고유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불법을 하면 중개업자는 무조건 책임지는 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건 채권법을 해야 돼. 민법. 지금 민법 얘기니까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이 불법을 했는데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뭐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중개업자가 시킨 것도 아니고. 책임져야 안 져야? 져야 한다니까. 그런 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니까. 이 책임이 지금 중하게 돼 있어, 약하게 돼 있어? 매우 중하게 돼 있지 지금 우리 법원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법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봐봐. 사장님은 다 책임지거든. 뭐 식당을 하든 피자집을 하든 통닭집을 하든. 에? 아 피자집 배달원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버렸다니까. 사장 책임 있어 없어? 있지? 피자집에 뭐 통닭집에 통닭을 먹다가 이빨이 나가버렸다니까. 금리가 돌이 들어가지고 닭다리에. 통닭집 사장 책임 있지? 그런 식이에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날려다가 음식을 엎으려 그랬어. 그 뜨거운 된장찌개를 손님 다리에다가 봤더니 반바지 입었어. 화상을 입었겠지. 화상을. 그러면 손님이 뭐라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요? 종업원 나오라고 그래요? 사장 나와라. 사장 나오라. 손해배상 하라는 거지. 그럼 사장님이 치료비 주어서 이제 내 보내지. 그 사장은 다 책임지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럼 사장이 치료비 물어주고 종업원한테 뭐라 해요? 너 이리 와. 너 지난번에는 김치찌개를 엎걸더만 오늘은 또 된장찌개냐.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 월급에서 까 나가야 되겠다. 치료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왜 없어? 그 월급에서 또 까냐고? 까 나갈 수 있지. 그럼 자꾸 눈 감고 가면서 사장 미우면 막 엎어버리게? 사장하고 싸웠어. 오늘 너 죽었다. 된장 오늘 10그릇은 엎어버려. 그럼 그 손님들 다 뒤에버리게? 그래서 일단 손님에게 돈을 물어주고 둘이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여러분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이. 그래서 월급을 까나갈 수가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2번 봐봐. 개공과 고용인의 부진정 연대 책임. 연대라는 것은 공동으로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내려가 봐. 사장님은 직원에게 뭘 행사할 수 있어? 구상권. 그냥 목차에다 줄만 치고 가는 거예요. 민법을 하고 오면 쉬우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2번에 이제 행정책임이 나오네. 아까 운전면허 취소라고 해당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1번 봐봐. 고용인의 위법행위가 행정처분, 즉 우리 법으로 말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하면 중개업자는 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줄만 치는 거예요. 세세한 건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3번으로 내려가 봐요. 형사책임 나오네. 3번으로 내려가라 했더니 또 넘기는 책을.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아까 두 종류가 있다겠지? 뭐가 있다고? 3-2하고
아, 1-1이 있다니까 우리 법은 지난주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다 뭐였지? 1-1이었지. 3-2가 어디서 나왔어 지난주에? 무등록업자 하나 나왔지. 다 한 거잖아. 그럼 이제 1번을 봐봐. 이 조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보조원이 중견매에 관하여 행정형벌 이게 3-2와 지금 1-1을 말한다니까. 여기에 위반을 해버렸어 직원이. 그러면 그 직원을 행위자라고 그래요. 벌하는 외에 개공에 대하여도 사장님에 대하여도 뭘 가한다? 벌금형에다 동글뱅이 10번 쳐야지. 몇 번 치라고? 10번.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님에게는 징역형은 해 안 해? 안 하고 뭘로 처벌해? 벌금은 해요. 징역형은 좀 가혹하다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다고 같이 옆방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무서워서 하겠어요? 그래서 벌금 정도로 합니다. 이런 벌금 받아도 전과자가 돼요. 우리 법상으로 참고로. 그래서 중개업자는 뭘로 처벌돼? 벌금. 그럼 봐보라고. 직원이 못된 짓을 하면은 사장님은 민사, 행정, 형사를 다 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단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 이제부터. 그러니까 목차를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이순환 때 이제 설명을 하고 다다음 주에 또 나와 뒤에서 연결돼서. 자, 이 정도 봅니다. 넘겨봐요. 이제 넘겨보면 뭐가 나와? 인장, 이제 등록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나 매매계약서를 써봤잖아. 그럼 중개업자가 계약서에다가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안 찍어? 도장 찍지. 계약서에 그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만 사용하게 돼 있어. 그럼 우리 법에는 이 도장에 관련된 제도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규정해 놓은 걸. 그래서 그 도장만을 사용해서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면 그 계약서가 위조됐는지, 그 계약서가 진정하게 이 중개업자가 작성했는지 도장이 매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음수표 위조할 때 인장도 막 위조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형법에 가면 문서 위조죄도 있지만 인장 위조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 인장은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보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여기는 1번의 인장 등록 의무 제도에서 2번을 바로 봐요. 녹색 2번. 1번 인장 등록 의무자를 기억해야지. 현행법상 의무자는 거다 졸지하여 모든 개공과 누구요? 소공이라고 돼 있지. 이게 법인 우리가. 그 다음에 모든 개공이니까 개인 개공과 소공이 인장 등록 의무자라는 거지. 그러면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자가 아니겠지.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 내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 계약서가 잘못되면 나도 책임을 지겠다. 그 도장 찍으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는 자는 결국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계약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지.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쓸 일이 없고,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가 빠지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자, 2번으로 가면 이제 인장 등록 시기. 시기는 맨 밑에 2번을 보면 돼요. 따라서 개공은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하느냐? 등록 신청 시부터 뭐요?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 시부터 뭐요? 업무 개시 전. 그대로 외워야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했었잖아. 등록 신청하면 며칠 내에 등록을 해주게 돼 있지? 7일이었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인장 등록 하라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그럼 봐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영업 개시를 하려면 1년의 절차를 쭉 써줬잖아. 그때 개시 의무도 써줬고 인장 등록 써줬고 보증 설정 써줬지. 지금 여기 있네요. 안 지워졌네 여기. 이렇게 지난번에 영업 개시 다 이 전에 지금 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인장 등록이 지난주 거하고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지. 자,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넘겨보면 3번에 등록할 인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1번은 개인 개공하고 소공이 써졌죠. 2번은 뭐가 써졌어? 법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자꾸 읽으면은 종별이 계속 이게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별해서 써놨잖아. 책을 안 보니까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맨 그냥 동영상만 보고 맨 강의만 들으니까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춘대를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고 개인들은 이제 그 책에 나온 대로 보는데요. 자, 1번 먼저 봅니다. 개인부터. 세 번째 줄에 줄 치면 돼. 가족관계 등록부. 여러분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돼. 주민등록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라고 되어 있네. 동글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그런 거 떼보면 본인의 성명이 나오지. 그게 본인의 성명을 가지고 도장을 파라는 거예요. 도장집에 가서. 이거 가명이나 예명으로 파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지. 중개업자가 상호 간판에다가 5개 광고물에 성명 쓰라겠지. 그때 버나드 박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똑같은 얘기네. 여기도 예명이나 뭐 호 이런 거를 파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명을 파라는 거예요. 도장을. 사이즈는 몇으로? 7mm 이상 30mm 이내. 그 사이즈로 팔아. 그래서 이 도장을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별것도 아니요. 그 책만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지 책이 이게 이 말이다. 암기까지는 해줄 수 없잖아. 자꾸 이해를 해야지. 써봐야 안 필요 없단 말이야. 책에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냥 깔끔하게 써주는 선생님도 있지. 이것만 하라고. 그것만 5년째 해도 지금 70도 안 나오잖아. 책을 읽게 만들어주고 책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90, 100이 나와버리거든. 이게. 정말이에요. 이런 많이 그런 걸 속는 거지. 이게. 어떻게 법에 그 많은 내용을 사례를 자꾸 전달하면 이해를 시켜야 예상 예우 문제가 나와도 탁 찍으면 맞게 돼 있지. 어떻게 그 앞자만 따가지고 그것만 외워가지고 어떻게 80, 90이 넘겠어요. 우리 과목은 지금 85를 넘어야 되거든. 그러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거든. 그러면 80 못 넘으면 떨어져요. 무조건 2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 구조가. 그러니까 앞자만 따가지고 하는 거 반드시 써준 거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건 거예요. 왜? 문제가 길어지면 전혀 못 풀어버리는데. 6, 70밖에 못 맞아. 난 막 90, 막 100 맞았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책을 자꾸 줄쳐주고 이해하고 쓰지 말라는 것은 책 보면 다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은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과목은 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자, 아무튼 여기서는 개인들은 이렇게. 전에는요, 여러분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인감도장을 여러분 등록하게 돼 있었어. 우리 법이 원래.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인감도장 가지고 다 중개업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막 불만이 많았지. 아니 왜 이런 중개업 하는데 인감도장을 가지고 하게 하냐. 이거 없애주라. 그래서 바뀐 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도장집에 가서 자유롭게 도장을 알아서 팔아. 이걸 등록해서 하라 해서 개인들은 인감도장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바뀐 거야. 그러면 그 2번으로 가보면 법인은 그때 안 바꿔줬어. 법인은 여전히 인감도장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2번 봐봐. 두 번째 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의 인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이것은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서는 대표자의 인장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이 여러분들 현혹시켜
법인 자체의 뭐라고? 인감도장이라고. 개인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판다고. 개인은 바뀌었다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분사무소에 사용한 인장은 그 밑에 거기다 줄자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랬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이런 얘기야.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선택하도록 했어.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있지. 지난주에 했잖아. 그래서 책임자가 원하는 나는 이걸로 하겠다. 원하는 도장을 대표자가 보증만 쓰면 그 도장 등록해서 하면 편하거든. 생각해봐. 주사무소가 지금 강남에 있고 분사무소가 저 일산에 있어. 그래서 도장을 하나 가지고 한다고 봐봐. 그럼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는데 킥서비스가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도장 가질로 불편하겠지. 그래서 분사무소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4번. 그럼 인장을 어디다 등록해야 되냐? 당연히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두 번째 줄. 분사무소는 어디다 해야 되냐? 어디다 한다고 돼 있어? 주사무소네. 거기다 동글뱅이 쳐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어디다 했지? 지금 줄친이라고 정신없네. 듣지도 않아. 계속 반복하는데. 설치신고는 주사무소였죠?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인장도 주사무소.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주자에다 얼른 동글뱅이 치면 되지. 다 치고 다니네. 막 반복해 주는데. 자, 5번. 인장 등록 방법. 방법은 기억 1번. 개공이나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 동글뱅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인장 등록 신고서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지. 그거요, 그거. 그럼 맨 밑에 하단에 그 두 번째 칸을 봐봐. 거기 보면 등록인장 찍는 란이 있지. 거기다 도장 찍어서 이걸 제출한다는 뜻이. 아시겠나요? 그러면 법인은 어떠냐? 2번. 법인 개공은 인감증명서라고 되어 있네. 아까 법인은 인감도장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서잖아. 그걸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지. 다시 원위치로 와야지.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개인 거 인감증명서 떼봤죠? 그러면 인감도장 찍혀있지. 이걸 낸다는 것은 이 도장을 내가 등록하겠다 그 뜻이라니까. 근데 개인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니까 아까 신고서에다 도장 찍어서 신고서를 내서 등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 변경 등록. 내가 인장을 분실했다. 또는 인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변경 등록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대신에 거기 보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라. 7일. 그 날짜 하나 기억해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장은 간단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점수 출제를 하면 다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지 이런 것은. 자, 오른쪽 페이지 여기 인장 사용할 문서. 그 중간에 2번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 문서. 거기 보면 1, 2, 3, 4, 5번이 쭉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우리 중기업의 중요한 문서들이거든. 이건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그 읽어보면 대충 기억이 나야 할 텐데 12월 달에 11월 하신 분은 일반중개, 전속중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실거래신고서 들어는 봤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서면으로서 1월 달에 처음 온 분들은 이제 나와 이제 바로 이어서 이런 서식들이 다 나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중개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서면이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것은. 그런 의미. 넘겨보세요. 제재는 필요 없고 이제 휴폐업으로 갑니다. 휴폐업. 인장 등록 어려운 거 없어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 없어? 없었죠? 보조원은 개인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내가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명을 7mm 이상 30mm 이내에 도장을 파서 등록하라 했잖아.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지. 변경 등록은 며칠 내? 7일 이내에 해야지. 인장 등록은 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지.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별거 없잖아 지금. 자, 이제 휴폐업으로 가겠어요. 자, 여러분 휴업과 폐업의 국어부터 정리가 돼야 돼. 국어. 여러분 휴업은 일시정지여 종국적인 중단이에요. 일시죠. 일시. 소리 질리지 말고. 일시. 그럼 일시면 등록 효력이 상실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기억해야 상실되지 않는다니까. 지난주에 한 거예요. 폐업은 종국적인 중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고 중개업하면 무등록이죠. 지난주에 했잖아. 상실됐으니까. 휴업하고 중개업하면 무등록이 아니겠지. 등록 효력이 있으니까. 깜놀? 그러니까 기본 국어가 돼야지.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식당도 내가 식당 영업하다가 휴업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다시 영업 재개할 때 허가 다시 받으러 가나요? 똑같잖아. 우리도 휴업은 등록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조문을 봐요. 21쪽. 개공은 3월 초과여 이상이요. 초과입니다. 초과. 휴업 동글뱅이. 그 다음에 등록 후 가로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해 제외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나온 것을 제가 그냥 넘어왔는데 여기 때문에 내가 등록을 하자마자 아파버렸어. 4개월째 병원에 있어요. 에? 그러면 휴업신고를 해야 해, 안 해도 돼? 해야 한다는 얘기지.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 등록해놓고 계속 영업을 하지 않으면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 가로가. 그 다음에 폐업 동글뱅이 또는 휴업한 중개업 재개 동글뱅이 재개 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 휴업기간 변경 동글뱅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조문을 딱 분석을 해보면 3월 초과 휴업하고 폐업은 좀 신고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어디다 동글뱅이 쳤어? 에? 동글뱅이를 어디다 쳤냐고. 재기업이라고 쳤잖아. 재개. 세 번째는 어디다 쳤어요? 변경, 연장. 이게 지금 그 조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딱 조문에서 골라내야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두 다 신고를 하라고 돼 있지. 사전에 사후에. 잘 봐봐. 하고자 그랬잖아. 국어. 하고자지.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를 해야지. 미리. 이건 다 공통이요.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항을 봐요. 1항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뭐요?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동글뱅이.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는 거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몇 개월? 6개월이라는 얘기지. 자, 봐봐요. 지금 3월하고 6월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3월 초과부터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나는 딱 3개월만 쉴 거예요. 3개월까지만. 신고해야 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초과니까. 이적은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그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요즘에 겨울이고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에라 시작. 아무 이유 없이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밖에 안 해준다니까. 쉬고 싶으면. 근데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는 뭐야? 6개월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조문이. 그러지? 아프다는데 그럼 쉬게 해줘야지. 안 된다. 목발 짚고 다니면서 해라. 그러겠어? 그래서 이유 없이 쉴 때는 6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원하는 만큼. 그 얘기지 일단. 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 교재를 이제 이거 교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놨는데 1번 봐요. 3월 초과 휴업 신고하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따라서 3월 이하 나오잖아.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큰 2번 휴업신고 방식을 잘 봐야 돼. 2번에 1번. 자,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거기다 줄체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라. 즉 방문만 인정돼? 전자도 인정돼? 방문만 인정된다고 돼 있지? 딱 세 줄만 기억하면 돼. 1번에 세 줄. 그게 시험에 자주 물었지. 그러니까 지금 휴업신고 여러분 폐업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여러분 휴업을 할 때나 폐업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등록증을 뺏어버려. 중개 못하게. 그래서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되니까 직접 시군구로 와서 제출하고 신고를 하는 거야. 전자문서는 인터넷에서는 안 돼요. 뭐 간단해. 슈페어. 그 얘기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봐요. 맨 위에 2번 봐봐. 또 분사무소 나오네. 분사무소도 휴업할 수 있지. 어디다 해라. 또 주사무소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신고를 전부 다 주사무소에 하는 거야. 설치 신고도 주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휴업 신고도 주사무소, 인장 등록도 다 주사무소. 일단 다 모았어 지금. 그 다음에 2번에 휴업 기간을 봐요. 원칙. 아까 원칙은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막 1년씩 쉴 바에는 뭐예요? 폐업을 하는 거지. 뭐로 계속 휴업 신고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6개월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2번으로 내려갔더니 예외가 있잖아. 요양, 입영, 취약,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 이거예요. 휴업을. 그럼 여러분 입영, 군대 가는데 휴업하고 가겠어? 폐업하고 가겠어? 에? 휴업하고 가? 월세 150만 원 누가 내려고? 아버지. 나 2년간 다녀오려니까 월세 밀리지 말고 잘 내놓으셔. 휴업하고 가? 병 월급 20만 원인데 150만 원 누가 내라고? 아무튼 생각하는 거. 뭔 중개사무소가 중요하다고 무슨 휴업하고 가. 갔다 와서 다시 등록하면 되지. 누군지 지금 얼굴 한번 보려는데 못 봤어 얼굴을. 취약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휴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개인이 문제지. 중개인은 요양. 내가 아팠어. 1년 동안 요양을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안 되지. 사실 그 사람한테 의의가 있지. 여러분들은 폐업을 해버리고 나중에 또 사무소 얻으면 되지. 그 얘기예요. 자, 그럼 2번 봐요. 개공이 6개월간 휴업신고 후 또다시 휴업을 4개월 연장 변경하려고 그래요. 총 휴업기간 6개월 초과하므로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몇 개월까지만 해줘? 6개월까지만 해주지. 별것도 아닌데. 자, 봐봐요. 이 변경이 연장이거든. 여기에 연장이라고. 자, 갑이 처음에 4개월 휴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자가 겨울에 놀다 보니까 에라 한 달 더 쉬어야 되겠다. 한 달 더 연장.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에라 한 달 더 쉬어야 되겠다. 돼 안 돼? 되지? 에라 한 달 더 쉬어야 되겠다. 안 되지. 왜? 6개월이 돼버렸잖아 지금. 6개월까지만 연장을 해준다니까. 그 말이지 지금? 또 근데 이자가 휴업기간이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버렸네. 교통사고를. 진단이 1년 나왔어. 해줄까 안 해줄까? 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해준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죠? 좀 고통스럽나 이거 가지고? 6개월 내에서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6개월 넘을 바에는 폐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니까. 그래서 1년 해줬어. 이자가 이제 1년 다 돼가고 이제 열흘이면 퇴원해요. 근데 병원에서 계단에서 담배 피다가 굴러버렸네. 경비원하고 싸우다가 3개월 골절. 또 연장 될까 안 될까? 골절 아프다는데. 열흘이면 퇴원해요. 계단에서 소주 마시다가 굴러버렸어. 손가락 골절 한 달. 해줘 안 해줘? 해준다니까. 일주일 전에 또 굴렀어요. 또 한 달. 해주지. 결국 죽어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 아시겠어요? 별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 3번의 1번을 봐봐. 3번의 1번에 그 녹색 3번 변경 나오지? 연장. 그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위에하고. 그럼 2번 봐봐. 휴업기간 변경은 2번부터 먼저. 횟수를 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열을 막 끊어서도 하고 지금처럼. 몇 번이든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써놔. 죽을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1번을 이제 보세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되기 전에 변경신고하라겠지. 이때 거다 줄 자예요.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네. 1번. 왜 그렇게 남발을 못 찾아? 1번, 2번 다 써졌는데 책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휴업 중에 영업을 재개. 휴업 중에 연장. 그럼 이건 다 휴업 중이지 지금. 등록증은 아까 휴업 때 내버렸지. 이자들은 등록증이 없지 지금.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방문이든 내가 전자든 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되고 내가 직접 목발 짚고 운동 삼아 가서 신고해도 되고. 지금 그 말이라니까.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재개 신고가 나와. 이 재개 역시 휴업 중에 있다가 이제 영업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재개.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봐봐. 1번에 재개 신고서 구청에 다 비치돼 있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데 휴업 신고 한 기간 도중 동골뱅이 도중에 재개하듯 휴업 신고 기간 만료 동골뱅이 재개하든 반드시 다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랬다 있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문서 또 가능하다. 기출문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왔다니까. 자 봐봐요. 재개신고. 갑이 4개월 휴업을 했어. 신고를. 4개월 휴업 신고를 했어. 근데 오늘까지가 휴업기간이 만료요. 만료면 내일부터 영업 재개해야지. 해야 되잖아. 근데 신고하고 하라는 거요. 그냥 해도 된다는 거. 다 아까 서두에 미리 다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만료해서 재개해도 신고해야 되고 도중이라고 써졌지. 그럼 4개월 중에 아예 또 휴업기간 2개월 남았는데 이자가 영업을 재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신고해야 하네. 그 말이요. 도중이든 만료든. 그러면 신고는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로도 다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자들은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다 전자, 방문이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대신 신고를 하고 해야 해요. 그러면 2번 봐봐. 제게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고 되어 있네.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증은 항상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어야지. 근데 휴업 때 내버렸거든. 그럼 이제 등록증 찾아와야 되거든. 이제 게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나 다음 주에 귀국 가면 그 다음 주부터 재개할 거요 라고 전자로 미리 신고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귀국해서 등록증 찾으러 가면 즉시로 주어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거지. 그래서 등록증은 귀국해서 나중에 찾아도 되는데 일단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미리 신고를 해주라고 돼 있어. 아시겠나요? 자, 이게 재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 녹색의 4번. 1번. 휴업 기간 중이라도 개공의 지위가 유지. 그게 뭔 말이에요? 유지. 아까 휴업을 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개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자가 자기 사무소 휴업계 내놓고 친구가 하남에 있는 사무소 그쪽에 또 등록해 버렸어. 그럼 이쪽 지천 등록 효력이 살아있지. 그러니까 뭐가 돼? 그래서 이중 등록이 되는 거지. 또 내 사무소 휴업계 내놓고 친구는 재개발 지역에서 돈을 잘 번대. 에라 내 사무소 휴업계 내버렸어. 이거 근로 출근해 버려. 그럼 뭐가 돼? 이중 소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가 1번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휴업의 지금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지. 그러겠지? 그럼 만약에 폐업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아무 상관이 없지. 폐업해버렸으니까 이중 등록도 안 되고 이중 소속도 안 되지. 그러니까 상관없지. 폐업은. 그 말이야. 1번이 이해가 안 되면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외국에서 얼마나 살다 왔는지. 자, 그 1번 하나 기억하세요. 그거 자주 나오는 편이야. 이제 쭉 내려오면 큰 2번. 폐업이라고 나와 있지. 폐업은 이제 낼 게 없고, 뭐 그냥 여러분이 폐업하면 끝이니까.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2번에 1번만 봐봐. 폐업.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개공을 폐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내야 해, 안 내? 아까 뺏어버린다 했잖아. 미리 신고해라. 폐업 신고 전에 신고는 아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만 되지. 전자하면서 안 된다 했잖아. 이게 휴업 신고하고 똑같아. 그 1번. 없어요, 이제. 그래서 휴폐업의 문제였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은 휴업은 등록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고 폐업은 등록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3개월, 6개월을 딱 끊어서 보면 돼. 그래서 휴업이든 폐업이든 재개업이든 연장, 변경이든 모두 다 사전에 다 신고를 해야 된다.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만 되지만 나머지 재개나 변경은 이미 등록증을 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 방문이 가능하다. 아마 이 정도 알면 이런 문제 다 풀려. 기출문제. 지금 기초지만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넘겨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79페이지 5장 중개계약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좀 쉬었다 하겠어.